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완전히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단계는 기후를 중심으로 북부에서 공격을 하다가 기후를 점령하려고, 그게 지금 실패로 돌아가니까 북부에서는 병력이 거의 다 빠졌고요. 동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군이 지금 얼마나 직결했나 이렇게 보니까, 자, 러시아군의 이 지금 대대 전술 부대 BTG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러시아군의 BTG 대대 전술 부대는 한 개당 1000명 안팎 예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동부와 남부에 지금 76개를 갖다가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6,000명,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배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에는 12개 이 BTG, 그러니까 12,000명 정도가 배치됐어요. 그러면 20만 명을 가지고 기후를 공격한다고 뻥치다가 실제 지금 이 동부 대격전을 앞두고 왜 저런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사실상 기후를 점령하고 거기에 통제하는 인력을 갖다가 포함해서 대량 보병을 포함했다가 이제 동부 전투는 보병이 아니라 기갑전하고 화력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돈바스 전투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러시아 전력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오래 했는데 바이든은 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17대의 곡사포, 미국의 곡사포와 한 7만 발의 포탄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대를 빼가지고 이 폴란드에서 미군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곡사포 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사포라는 거는 쏘면 이렇게 이 선을 그리면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거나 방어벽이 있더라도 그 뒤를 때릴 수 있는 이런 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사포가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없어서 이 원거리 러시아군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에서 지금 격전장에는 산이 아니라 평야에서 붙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군사 전문가라는 것들이 평야에서 붙게 되면 러시아가 화력이나 모든 게 우수한데 이 우크라이나가 평야에서 상대가 되겠느냐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평야에 싸우러 나가서 우크라이나 탱크 대 러시아 탱크가 서로 붙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64km 대열을 이루어서 기후에 쳐들어갔지요. 자,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이 전사자가 15,000, 그리고 기동 장비, 즉 장갑차나 탱크 차량 피해가 2,960대, 즉 3,000대 정도가 피해가 입었고, 그리고 방치되거나 노획되어서 다시 쓰이는 게 1,346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할 때 연료 탄약만 중시하고 나머지 무기는요, 싸구려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쓰다가 안 되면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와 미국 탱크의 가격이 50억대 110억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량 인명 손실이나 이런 것도 가벼이 여기고, 그래서 개인 병사들에 대한 방어 능력은 무기에 반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제2 전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보더라도요, 여기 마리우폴이 완전히 고립돼 있죠. 이걸 구원하려면 이만큼을 뚫어야 되는데 이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헤르손도 지금 점령을 당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은 거의 입구까지 탈환해 갔고, 또 러시아군의 이 한가운데서 게릴라전이 지금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루안스크, 그 다음에 도네스크 밑에 부분인데, 이게 도네츠크고 이게 루안스크예요. 근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는 두 개 주에 각각을 친러,
반군들이 자체적으로 장악을 해서 2014년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공화국이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해 놓고 있죠. 자, 최근에 러시아가 신경을 썼던 것이 이지움에서 밑으로 끊어서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지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제일 취약한 데가 이 안입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희미하게 이까지 진입했고 거의 호리병 안에 갇힌 행태죠. 어제 이제 가장 러시아군이 포격을 퍼붓고 진입하기 시작한 데가 이 크레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루안스크의 친러 반군과 러시아의 아가리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점령되지 않은 도시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이자들이 이렇게 점령해 있다가 옆으로 번져가지고 옆에서 파고 들어오면서 잘라먹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본 이 크레미나를 가만히 보면요. 이 크레미나가 참 이거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간 러시아의 점령 지역 바로 입구에 있죠. 자, 이쪽에서부터도 또 늘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전선에서 깊숙하게 들어간 겁니다. 깊숙하게. 제일 앞에 있죠. 어제 이쪽 지역을 지금 거의 러시아가 새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왜 방어를 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는 1차적으로 방어를 이 안에까지 들어가가 전부 지키기라기보다는 이쪽에는 소수의 병력을 넣었다가 공격을 해오면 적당히 싸우다가 빠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가 양쪽에서 결국 화력을 총집중해서 퍼부어대면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안에 고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이 바깥쪽에서 지금 전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처음에 본 그 그림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진지는 이쯤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잘려서 집중 포격을 당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리우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원래 이쪽하고 이쪽 마리우폴 여기하고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아조우 스틸 공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금속 관련 주조 공장들이 쭉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조우 연대가 2,500명 그리고 해병대가 한 4,500명에다가 용병까지 좀 있어서 한 3,0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여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라 여의도의 3배가 넘는 부분의 공장이 쭉 펼쳐져 있대요. 지하로 다 지금 파가지고 있고 식량이나 물을 다 비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이나 화학 장비를 화학전을 쓰지 않으면 이 안을 소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보급 지원을 많지는 않아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후의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아조우 연대의 이 병사들이 러시아의 이 물자 조달 차량 행렬들을 습격해서 러시아군을 죽이는 이런 장면도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여기서 버티고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극장이 있는 밑에 쪽에도 이렇게 연계해서 아마 터널 같은 걸 파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령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만큼이 마리우폴 시내니까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보지만 이 핵심 지역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의 병사 숫자는 각국에서 온 의용대, 해병, 잔여 병력 그리고 아조우 연대에서 3,000명이 좀 넘는 걸로 보이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측 병력은 체첸 반군 또 이 도네츠크 친러 공화국군 등 해서 한 12,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수준으로는 이걸 점령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하고 화학 무기만 쓰지 않으면 이 마리우폴은 함락되지 않는다. 지금도 그냥 안에 숨어서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ll the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